안녕하세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에 맞춰 영향력이 커진 빅데이터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용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란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가 모인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 하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 하나인 것처럼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을 하드비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와 함께 제 관심 분야인 통계학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빅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독감이 유행할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독감 유행 사실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보다 구글이 2주 먼저 알아냈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알아낸 방법으로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독감과 관련된 검색어를 입력한 횟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독감 유행을 예측하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네이버 지도 리뷰 워드클라우드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 밖에도 인터넷 쇼핑몰, 기상청 등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결론들을 추론해내는 곳에서 모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차 산업시대의 정보보안 양자암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양자암호가 생긴 배경은 기존 암호 체제의 한계 때문입니다. 기존의 키를 안전하게 갖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키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개키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제 공개키 방식도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암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해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자암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암호란 양자 방식으로 만들어진 암호입니다. 사용된 원리로는 양자중첩, 둘 이상의 입자가 서로 얽혀 있어 원격으로 떨어진 한 입자의 상태 변화와 동시에 다른 입자에게도 반영되는 양자얽힘, 그리고 위치나 속도 같은 서로 다른 물리량을 동시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불확실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물리량을 측정하거나 관측하는 순간 다른 물리량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중간에서 양자 암호키를 측정하거나 정보를 관측하게 되면 양자 상태의 변화를 주고 이러한 변화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키 분배 오류를 일으켜 해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양자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곧 암호가 변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복제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보안이 됩니다. 다음으로 양자 암호의 전망을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해킹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양자 암호를 상용화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암호 체계와 상호 보안, 그리고 장거리 전송 방식에서 사용되는 중계기에 대한 물리적 해킹, 자유공간 전송 방식에서의 잡음 환경에 대한 양자의 효과적 전송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대한 법률의 조기 제정을 통해 법제도 마련 및 정부의 양자 암호통신 초기 시장 형성을 통해 중소규모 업체의 기술 개발 참여 유도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기술 발전을 통해 장비 소형화 및 대량 생산화가 가능해지면 미래에는 IPTV, 사물인터넷 등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 전문가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정보 보안 전문가가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보 보안에는 100%는 없습니다. 이는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패스워드처럼 브루트포스를 사용하면 양자 암호로 쉽게 뚫리겠지만 패스워드 외에도 많은 안전장치들이 있기 괜찮습니다. 지문이나 OTP로 이중 인증을 사용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증을 합성하여 보안을 늘리는 것을
이중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 리그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의한 공격은 양자 암호로 막는 식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른 앱 사용성 증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해 가면서 스마트폰의 앱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IoT 기기들을 제어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를 제어하기도 하고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자동차 제어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테슬라의 공조기, 시동, 차량 제어, 충전 위치 등의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스마트 싱스의 예를 들어보자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TV,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제어할 수 있으며 빅스비를 통해 음성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더욱 촉박한 시간 안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휴대폰으로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SNS들은 미래에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앱을 개발하는 사람은 앱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모바일 앱과 앱 개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앱이란 모바일 앱은 응용 프로그램들 중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쓰이는 것들입니다. 프로그램이 데스크톱 PC에서 쓰이면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모바일 기기에서 쓰이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인 앱으로 많이 불립니다. 첫 스마트폰인 애플의 아이폰에서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곳이 앱스토어라 불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자는 대개 모바일 앱을 프로그래밍하는 프로그래머를 가리킵니다. 기획자가 앱에 대한 기획안을 짜놓으면 기획자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화에 들어갑니다.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앱을 완성시키는 것도 QA 담당 직원이 발견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도 개발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업무가 정확히 나누어진 회사에서 앱을 만드는 경우가 아니면 앱 개발자는 기획, 디자인, 오류 수정을 스스로 도맡아 할 수도 있습니다. 앱 개발자는 PC보다 작은 화면 안에서 내용물을 다루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모바일 앱은 정보의 양, 화면 배치, 즉 유저 인터페이스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앱 개발자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종균 삼성전자 IT 모바일 부문 사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이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점차 스마트폰 기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상의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모바일 앱 시장도 비슷합니다. 이미 다양한 종류의 앱들이 시장에 출시돼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출시된 앱들도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앱이 등장해 수익을 내는 일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대체할 기기가 없는 만큼 앱을 원하는 사람이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앱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길도 여전히 넓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틈새를 뚫을 만한 좋은 아이디어와 앱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앱 개발자는 여전히 쓰임새가 많은 직업일 것입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